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아동학대 사건 별일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어요 입니다. 이 제목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때만 해도 나한테 별 잘못이 없으니까 별일 없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검사에게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서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목차, 아동학대 사건은 통상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동학대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물론 실제 발생 빈도는 가정이 더 많은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크게 형사사건화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화되는 많은 비중은 어린이집 사건이 차지하므로 어린이집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어눌한 발음으로 애기들이니까 귀엽게 말하겠죠. 물론 거짓말도 합니다. 애기들도. 어쨌든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맞았어, 선생님이 나 괴롭혔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자녀로부터 들은 부모는 통상 어린이집에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CCTV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결국에는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요. 만약에 억지로 안 보여주면 영장 발부받아서 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CCTV를 부모가 보고 CCTV 영상을 보니 본인 아이에게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거칠게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본인 아이를 보육교사 선생님이 방치를 해준다든지 하는 점을 보고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여 신고 고소함으로써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 고소 등으로 시작이 되면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CCTV가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제목,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CTV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그 CCTV 영상을 통상 60일치 정도를 다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제일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CCTV 등을 분석하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음 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없음이라고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없음이라고 통보하면은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음이라고 통보하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거죠. 이제 목차 경찰 수사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음 통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과 더불어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의 핵심은 역시 피의자 신문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다라고 의심받는 보육교사 또는 행위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동료 교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하죠. 피의자라는 것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참고인은 그 사람이 직접 의심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경우에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보육교사 선생님인 경우에 원장님은 통상 참고인으로 시작됐다가 중간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은 경찰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때 경찰 판단하에 지금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조사받은 피의자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하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고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생각되게 되면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는 겁니다. 기소 의견 송치라는 것은 바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범죄,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니 검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한 후에 공소 제기를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자, 어쨌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검사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목차 검찰 송치 및 검사 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혹은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경찰 의견에 검사가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수사할 때 경찰 의견을 상당히 신중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기소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물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역시 불기소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죠.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법정에 유죄 판결을 받도록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했다는 것은 사건을 종결짓고 이 사람한테 무혐의 처분을 줘서 이 사람의 죄가 없음을 밝힌다라는 의미이죠.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은 이런 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이 원칙인데 그 사이에 기소유예라는 처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통상 없으니까 특수한 송치인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가 정말로 있었다, 그래서 행위자가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은 지금 이 행위자가 잘못은 했으나 행위자를 반드시 아동학대 전과자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원의 적절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교육받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재판을 일으키는 것이 아동보호사건 송치입니다.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진행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되면은 아동보호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 특수한 송치인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가 정말로 있었다, 그래서 행위자가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것은 지금 이 행위자가 잘못은 했으나 행위자를 반드시 아동학대 전과자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원의 적절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교육받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재판을 일으키는 것이 아동보호사건 송치입니다.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이 진행되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되면은 아동보호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목적인 어느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단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상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가 개시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CCTV 영상 분석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한번 선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너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즉 사건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을 때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가 된 거고,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음이라는 공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다만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 못했다 하더라도 검찰로 사안이 넘어갈 때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면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굉장히 뚜렷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까지 가버리면은 그때 변호사를 제도적으로는 선임할 수도 있지만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아동보호 사건은 검사 수사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든지 혹은 아동보호 사건 송치를 도모해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다면은 적어도 검사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단계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동학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중한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고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